말씀해요 라이브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말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새벽 진짜 힘든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워낙 그 시간대 많이 봤으니까. 자, 새벽 4시에 누가 경기하느냐. 유럽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결승전인데 잉글랜드 두 팀이 만납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이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팀은 사실 국내에 워낙 팬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지자들이 워낙 많은 팀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난리인 것 같아요. 모여서 응원한다, 어디 따로 뭘 본다, 아니면 나는 뭐 시켜서 뭘 본다, 이런 얘기 지금 다들 이 경기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근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 선발 뜁니까? 선발 맞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뛰는 게 좋죠? 이건 뻔한 질문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것 같나요? 아니면 교체로 뛸 것 같나요? 챔스 결승전에서. 사실 챔스 결승전은 이거 정말 대단한 대회 아닙니까?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을 밟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대회의 마지막 딱 앞에 나와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엄청나게 간절하게 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결승전을 뛸까요? 안 뛸까요? 자, 이 고민을 지금 왜 하냐면 여러분들 막 분분할 것 같아요. 야, 교체로 뛴다! 선발로 뛴다! 이런 게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왜 이 의견이 좀 분분하냐면 케인의 복귀설 때문에 그렇죠. 케인이 4월 초에 다쳤는데 아니 이 친구는 이렇게 회복이 빨라요. 무슨 이게 드록바야? 아니 다쳐가지고 무슨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복귀해가지고 훈련하고 이번에 지금 마드리드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수 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아니야 그래도 케인하고 공존해서 뛸 수 있어. 아니면 야 케인 너 2달 정도 못 뛰었으면 네가 교체로 뛰어야지. 이런 의견들이 막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건 굉장히 지금 포체티노 감독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면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1경기나 뛰었어요. 11경기는요. 지금 보면 알더웨이럴트나 에릭센이나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가장 많이 팀 내에서 뛴 겁니다. 팀에서도 많이 공헌도가 높았고 골도 챔스에서 4골 넣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케인이라든지 루카스 모우라 다음으로 많은 골이에요.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은 혹은 이렇게 활약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감독이라면 아니 이거 아무리 케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을 빼? 이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잘했던 선수를. 혹은 루카스 모우라를 빼? 근데 쟤 헤드트릭 했는데 케인 빼? 케인 그러면 또 되게 화낼 텐데 이런 게 이제 되게 막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은데 국내 팬들은 이런 포체티노 감독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런 좀 약간 불안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2008년 모스크바 맨유에 뛰던 박성 선수가 4강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1, 2차전에서 모두 90분을 뛰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정작 결승전에서 어떻게 됐죠? 엔트리가 제외됐습니다. 정말 이 모스크바의 추격 아니에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경기 보려고 새벽에 기다렸다가 박성 선수 엔트리 없는 거 보고 진짜 텔레비전 던져버리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심정이 좀 그랬죠. 이런 어떤 약간 좀 우리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엔트리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건 지금 이제 선발이냐 교체냐 정도의 좀 고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케인의 복귀는 기정사실이 됐는데 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케인,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제가 봤을 때 요렌테를 선발로 넣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지금 선발로 저울질할 수 있는 선수는 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3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명을 다 3톱으로 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알리하고 에릭센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3톱을 다 넣고 미드필더에 무사시스코를 넣었을 때 이게 밸런스가 좀 맞잖아요. 그런데 에릭센하고 알리는 또 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3명을 손흥민, 케인, 루카스 모우라 3명을 다 넣고 알리하고 에릭센까지 다 넣어버리면 5명이 공격적인 선수가 구성되면 포백 빼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1명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드필더를 두껍게 놓는다면 에릭센과 알리가 논다고 한다면 손흥민, 케인, 루카스 모우라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선발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공수 밸런스라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포체티노 감독 어떻게 하지? 셋 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명을 동시에 투입할 수 없다면 자, 한 명씩 빼볼까요? 케인을 빼보죠. 케인. 기분은 홀가분하네요. 그런데 만약 감독 입장이라고 한다면 케인이 빠졌다고 한다면 케인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후반전에 쓸 텐데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제는 몸 상태가 완벽하다는 전제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희는 지금 케인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매우 현장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몸 상태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케인이 뭐 지난주부터 훈련을 했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부상을 다 완쾌한 건 맞습니다. 자, 케인을 뺀다. 그럼 후반전에 조커 어울리나요? 전술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카드가 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선발로 한 명씩 제해보냐 이런 걸 이제 해보냐면 누군가 한 명은 세 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하면 후반전에 조커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토트넘과 리버풀의 결승전은 경기 양상이 어떨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두 팀 중에 한 팀이 쭉 내려가서 수비하면서 지킬까요? 안 그러죠. 이 대회는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결승전은요. 이 두 팀의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 팀은 올 시즌 해왔던 대로 자기가 잘했던 것을 가장 잘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갑자기 한 해 동안 하지 않았던 이상한 전술을 갖고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토트넘도 리버풀도 굉장히 전방 압박이라든지 또 공격적인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물러나서 싸울 가능성이 없어요.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가 맞서 싸울 텐데 제가 봐서는 뭐 그래서 골이 많이 터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두 팀 다 수비가 또 견고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상당히 서로가 막 치고 맞게 하겠지만 골이 들어갈 확률이 조금 전 적다면 결국 두 팀의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감독들은 클럽 감독도 그렇고 포체티노 감독도 자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겠죠? 우리가 마치 뭐 게임 돌리는 것처럼 막 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한 승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했을 때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한다면 케인 땡. 케인은 제가 봐서는 전술적으로 후반전에 넣는 것보다는 전반전에 넣는 게 맞습니다. 네, 좀 기분 언짢지만. 자, 그러면 이제 루카스 모우라와 손흥민 선수 중에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서 상대를 흔들 만한 카드는 루카스 모우라가 좀 괜찮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괜찮습니까? 루카스 모우라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리버풀의 진영을 해집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해집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후반전 조커로 상대를 흔들 더 위협적인 카드는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포체티노 감독은 저는 그런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케인과 루카스 모우라를 선발로 놔두고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 조커 승부수 카드로 숨겨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물론 저의 바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바람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닌 교체로 출전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거나 무슨 선발에서 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는 선발에서 뛰지 않고 후반전에 나가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포체티노 감독이 후반전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한다면 케인, 루카스 모우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카드예요. 이런 점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어떤 승부 카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선발이건 교체건 간에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효과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반다이크 앞에서 1대1 치면 되나요? 땡. 반다이크는 올 시즌에 상대 공격수에게 드리블 돌파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다이크를 상대로 해서 1대1 공격을 한다? 마티프와 반다이크가 있는 쪽에서 1대1로 손흥민 선수가 양발로 치고 들어서 골을 넣는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형태는 전 두 가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굉장히 올려놓고 싸우죠. 올려놓고 싸울 경우 뒤가 넓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가 넓게 벌어질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넓게 골키퍼와 최종 수비 라인, 알리송과 반다이크가 벌어져 있는 그 간격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토트넘이 볼을 갖고 있을 때보다 리버풀이 볼을 갖고 빌드업을 시작할 때가 손흥민 선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공 상태, 토트넘이 볼을 갖고 공격을 천천히 전개하는 상태에서는 골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리버풀이 딱 수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리버풀이 볼을 갖고 철저하게 빌드업을 하지 않습니까? 질러내는 것이 아니라 알리송부터 시작해서 마티프, 반다이크 이 선수들이 볼을 갖고 빌드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버풀이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그러면 토트넘도 전방에서부터 물러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서 빠르게 쳐가지고 슈팅 때리는 걸 쇼트 카운터라고 합니다. 짧은 거리를 카운터 때린다고 해서 쇼트 카운터 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리버풀이 볼을 갖고 빌드업을 시도할 때 공을 끊으면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손흥민 양발의 마무리,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경기 자체의 두 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두 팀은 푹 쉬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 부상자가 좀 많았던 팀이 토트넘인데, 케인 비롯해서 알더웨이럴트라든지 데니 로즈라든지 지금 산체스라든지 거의 다 복귀를 한 상태고요. 리버풀도 나비 케이타가 아직은 약간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나 토트넘이나 사실상 풀핏 상태에서 이 경기를 좀 붙는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선발 라인업을 이렇습니다. 토트넘부터 말씀드리면 전방은 손흥민, 케인, 알리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쪽엔 에릭센, 다이어, 시소코. 다이어와 시소코를 동시에 배치시켜서 미드필더를 두껍게 세울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요. 포백은 로즈,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트리피어. 골키퍼는 요리스입니다. 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변함없이 공격에는 마네, 피르미누, 살라. 허리 쪽에는 베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수비 라인은 좌우 로버트슨과 아놀드. 가운데 강하죠? 반다이크와 마티프. 골키퍼는 알리송 키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예상 선발 라인을 한번 보셨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좀 선수 개개인의 맨파워는 리버풀이 좀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그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는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승부처럼 좀 보이는데,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양쪽 사이드. 네. 지금 리버풀의 양쪽 사이드가 누구죠? 수비 쪽에 로버트슨, 아놀드. 정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양쪽 풀백이었죠. 두 선수 모두 다 어시스트가 10개 이상씩 동시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탑5 어시스트 랭킹에 들어간 두 선수가 좌우 풀백에 배치되어 있고요. 위에는 누구예요? 마네, 살라. 두 선수도 뭐 역시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일단 사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를 당연히 토트넘의 사이드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토트넘의 지금 사이드가 데니 로즈, 그다음에 키어런 트리피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뭐 토트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사이드로만 계속 수비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렵죠. 리버풀의 사이드를 토트넘의 사이드로만 승부한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데, 축구는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의 사이드가 불리하면 그걸 누가 커버를 해야 될까요? 센터백 혹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커버를 걸어줘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를 할 때 시소코와 다이어를 동시에 넣은 거를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혹은 저는 여기 완야마가 결합될 수도 있다 봅니다. 다이어 대신에. 이렇게 좀 더 수비적이거나 혹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전투적인 미드필더들을 허리에 많이 배치시켜 놓고, 커버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측면 쪽 사이드를 돌파해 들어올 때 이런 선수들이 좌우 쪽으로 찢어져서 측면을 커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결승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싸움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이냐. 리버풀이 기본적인 구도상은 유리하지만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배치를 통해서 사이드 쪽으로 커버에 들어가서 이걸 버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수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버텨낼 수 있다면 손흥민이나 루카스 모우라나 케인 같은 선수들이 앞쪽에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사이드 공격을 리버풀에서 막아낼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앞쪽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기억하십시오.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 경기는 그 많은 분들이 저보고 결론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로파 리그도 원래 그냥 런했는데 제가 딴 데서 얘기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챔스는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팀이 그 굉장히 호각지세였던 건 아시죠? 올 시즌은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모두 이기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1승 1무로 한 번도 안 졌답니다. 1970년대에 이 두 팀이 우에파컵에서 만났을 때는 1승 1패로 한 번씩 비겼답니다. 한 번씩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저도 이번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